외국계 증권사죠. 소시에테제네럴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면서 피해액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까지 연루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수년간 공을 들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금융당국과 함께 수사에 나서면서 이제 범행 전모가 드러날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연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자, SG, 소시에테제네랄이죠. SG증권에서 자, 이게 지금 며칠째 이제 나옵니다. 8개 종목이죠. 맞습니다. 요새는 뭐든지 8이에요. 주가 조작도 8이고 뭐 이 종목만 사세요도 8이에요. 2차 전지 뭐 그런 식인데 자, 다단계야 폰지에다가 통정거래야 뭐 익숙한 얘기입니다만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꾸준히 다 올라왔더만요. 네. 예, 도대체 우리 변호사님 한번 좀 파악해 보신 큰 그림이 어떻게 되던가요? 네, 이번 주가 조작 사태로 인해서 지금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얼마나큼의 기간 동안 이러한 행위를 해왔는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가 조작의 본체로 여겨지고 있는 H사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투자 자문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3년여 전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아주 긴 시간 동안 몇몇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식 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로 주식을 사고 팔면서 통정거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통정거래라는 것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 시간을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주가를 조작한 종목은 8개고요. 폭락 직전에 이 8개 종목 합산 시가총액이 12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나흘 만에 4조 원 아래로 떨어졌고요. 약 8조 2천억 원이 증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들의 정확한 투자 규모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현재 추산하기로는 조 단위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통정매매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새로운 수법은 아니고 과거 그 주가 조작 사건인 루보 사태 때도 이게 이용이 됐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의 이 루보 사태와 이번 사태가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루보 사태라는 것은 2006년 10월 달에 주당 1,100원 정도의 가격이었던 루보사의 주식이 약 8개월 만에 51,400원까지 올라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루보의 주가 조작 세력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동안 매집해오는 방식을 취했었고요. 또 투자자들로부터 계좌번호와 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모두 일인받아서 자신들이 통정거래 수법으로 주가 조작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복적인 주가 조작의 수법을 통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딱 보면 자 그러면은 피해자들 보면은 말이죠. 자기 계좌 비밀번호를 모른다 그러기도 하고요. 계좌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뭐 심지어 폰도 빌려주고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다들 피해자라고 합니다. 근데 또 CFT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Contract for Difference 맞죠? 네, 맞습니다. 차액만 결제하겠다. 네, 맞습니다. 요거 한번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차익 결제 네. 이제 CFD 같은 경우에는요.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산 가격과 판매한 가격의 차익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네.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CFD 거래 예를 간단하게 한 말씀드려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당 6만 원에 내가 1만 주를 구매하겠다라고 하면 6억 원을 드려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CFD 거래를 활용하면 매매 대금의 약 40%만 2억 4천만 원만 그 증권사에다가 증거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그 6억 원치의 그 주식을 모두 다 살 수 있는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차익만큼은 증권사에서 빌려오는 셈인데 이때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증권사의 이자조로 얼마를 납부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하고요.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차익만큼은 증거금에서 삭감되는데 증거금이 일정 비율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증권사에서는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게
적용하게 되고 네. 만약에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강제 매매를 실시해서 주식을 판매해 정산을 시도해 버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 이 주가 조작 세력이 CFD 거래를 활용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많은 숫자의 그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차익 결제 거래 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미 예상된 사건이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CFD 투자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데다가 또 전문 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한데 그 요건 자체가 이제 완화되면서 최근에 CFD 시장 자체가 급성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의 CFD 거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위험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기준이 금융 투자 상품의 잔고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 11월 달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좀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 해당 기준을 5천만 원으로 낮췄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그 전문 투자자의 수가 3년 만에 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가 조작 대상이 된 주식 항목들 중에서 통정 매매가 시작된 것이 2020년 초부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해당의 규제 완화가 주가 조작을 오히려 용이하게 만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번에 자꾸 이제 기업이 처음에는 무슨 의사, 변호사, 연예인 이러다가 이제 기업인들도 나오고 뉴스의 흐름을 보면은 무슨 뭐 정치권 사람들도 나오고 생각보다 이게 조금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들 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본인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특히 또 이제 가장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가수 임창정 씨잖아요. 네. 근데 뭐라 할까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 이렇게 우리 시선은 그쪽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지만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 뭐 너도 나도 지금 피해자라고 예. 주장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진짜 피해자가 맞느냐라는 의심 섞인 눈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수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30억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6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단순히 금전적 손해만으로 피해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뭐 저를 비롯한 법조인들의 네. 판단이기는 합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주가 조작 세력들이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계속했다라고 하면 공범으로 기소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고요. 법률적으로 공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에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 고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자신이 기여했다. 그다음에 자신이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했다라고 하면 공범으로 충분히 기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피해자 내지는 이 연루된 사람들 가운데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당면한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공범이 되느냐. 네네. 네. 그래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뭐 서울 남부지검하고 이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지금 이제 합동 수사팀을 꾸렸는데 이번 그 주가 조작 폭락 사태로 인해서 그 피해자 수가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피해 금액은 최대 이제 8천억 원에 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대대적인 수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다 서로 피해자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주가 조작의 본체로 여겨지고 있는 H투자사 같은 경우에는 네. 미등록 투자 자문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받지 아니한 채 투자 상품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 H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짜고 매수매도하는 통정거래 행위 예. 그리고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혐의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투자자들을 장기간 유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주가 조작으로 만들어낸 허위 그래프 사실상 네. 허위 그래프를 네. 보여주면서 얼마든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방식으로 기망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라는 것들이 인정되면 네. 당연히 또 사기죄 혐의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이런 게 뭐 비상장 주식 투자는 뭐 이미 오래된 겁니다. 옛날에는 뭐 엔젤 투자라기도 했고 네네네. 그런 식이었고 언젠가는 또 이제 상장이 되면은 또 상당한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고 그 대신 그거는 또 벤처 투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위험도 따르니까 상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요게 이제 지금 갑자기 비상장 주식 관련해 가지고 또 사기 뭐랄까 또 뭐 이게 또 뉴스에 타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비상장 주식이 상장돼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뭐 기망해서 피해자들을 속인 일당이 검거되었는데요. 일단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 회사가 곧 상장된다, 상장이 일자가 이미 뭐 네. 잡혔다, 지정되었다라는 문자나 전화를 돌리고요. 이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들을 투자 리딩방으로 끌어들여서 이 비상장 회사의 가짜 호재성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비상장 주식을 굉장히 고가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투자자들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규제 자체는 점점 완화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해도 전문적으로 수사할 기관이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피해자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하냐면 상장 일자가 이미 나왔다. 그런데 지금 그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 비상장 주식을 굉장히 싼 값에 마지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방식으로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환불을 보장해준다거나 아니면 수익을 약정해준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키기도 하고요. 실제로 해당 회사가 상장 예정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상장 승인 심사 청구서 같은 문서를 조작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일반인들로 하여금 혹할 수 있는 자료들이나 정보들을 제공을 계속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방법들을 규제하거나 모니터링할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제재 대상이나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상장 주식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이를 전담할 수사부처는 없기 때문에 각각의 경찰서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되거나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일쑤거든요. 그런데 반면에는 피해자들은 굉장히 많이 양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안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가장 문제점인 것은 결국에 이런 투자 사기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지금 현재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미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 때문에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투자 사기로 인해서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을 할 권한이 전혀 피해자들에게는 없거든요. 네. 따라서 범죄를 당했다고 하고 내가 투자금을 입금시킨 후에 이것들을 바로 은행에 이야기해서 조치를 취해달라 요청을 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받아줄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고 경찰의 공문과 협조를 통해서 은행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을 모두 다 빼갈 경우에는 결국에는 피해금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네요. 없는 상태인 거죠. 예. 결국에는 저희들이 실무를 해봐도요.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아서 예. 가압류를 진행했거나 아니면 경찰 고소를 진행했는데 운이 좋아서 마침 해당 계좌에 돈이 얼마 정도 남아있는 경우이거나 네. 아니면 이미 해당 계좌가 범죄 계좌로 인지되어서 지급 정지되어 있는 계좌였는데 그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바람에 범죄 수익금이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이제 피해금을 일부 환급받긴 하거든요. 따라서 결국에는 운에 맡겨야 되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자들로 하여금은 두 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보면 저도 경험했습니다만 꼭 그렇게 접근해요. 이거 너만 알아라 이래요. 맞습니다. 소장님한테도 그렇게 예, 접근하시는 너만 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게 나만 벌기에 너무 미안해서 너한테도 알려준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좋은 거면 본인 혼자 다 사지 왜 그러니까요. 알려줄까요? 근데 이제 우리 변호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요즘 들어서 부쩍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뉴스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사기 관련한 그게 많잖아요. 네. 네. 또 이 금융시장 쪽에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 전세 사기니 뭐니. 우리가 이제 안 당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리딩방이니 심지어 믿었던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자, 또 그럴 만한 환경이 된 게 최근 들어서 여기서 10배가 났네 이런 것들이 막 많았으니까
그렇게 합니다만.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심할까요? 네, 제가 오늘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인가 투자 금융업을 하시는 분들을 경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인가.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매매나 투자 중개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보통 범죄 집단이 투자 사기를 벌이기 위해서 접근해 오는 경우에는 그 인가받지 않은 그럴싸한 외관만 갖춘 투자 업체를 빌미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들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다 하시면 해당 그 회사가 제도권 안에 있는 그 회사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손쉽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글로 파인. 네, 맞습니다. 네. 파인이라고 적으시면 네이버나 뭐 포털 사이트에 다 뜨거든요. 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누르시면 거기에 웬만한 그 인가받은 금융업자들은 다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 검색해봤는데 나에게 투자를 제안한 업체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것이 그러네요. 현명하시다. 예,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환불을 보장해주거나 네. 수익을 보장해주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투자업자들이 투자 매매나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아니면 손실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법에서는 투자의 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대원칙을 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환불을 해주겠다 아니면 뭐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말로 현혹하는 경우에는 100% 사기이다라는 그러네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사인 간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 이런 투자 거래에 있어서 100% 수익 약정을 해줬다거나 원금을 보장 약정을 해준 것을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신 다음에 환불 보장 약정이나 수익금 보장 약정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길 오늘 한 번 더 다시 당부를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이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면 상장 예비 심사 절차를 거쳐야 그렇죠. 합니다. 네. 따라서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현재 상장 예비 심사 중인 회사의 목록을 전부 확인 화면에 가능하시니까 나오네요. 네, 그 화면에 들어가시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정말 그 제안받은 회사가 상장 예정 회사가 맞는지를 검색 한번 해보시면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세 가지를 꼭 챙겨가야 되겠네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